안녕하십니까. 저는 포항이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민 선생입니다.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수학을 왜 배우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에 관하여 무엇이든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웁니까? 이렇게 묻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수학을 왜 배웁니까?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수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보다 편리한 또는 실생활 속의 문제 해결 방법을 수학적으로 찾아 등등 이 수학 공부를 실생활과 연관시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실생활과는 사실 그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 사칙 연산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 정도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까?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고교 과정의 수학은 점점 더 우리 실생활과는 관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물론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수학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. 만약에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이 배제된다면 그 학문은 거의 발전하지 않거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더디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특수한 분야 외에는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수학은 실제로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울까요? 그것은 바로 수학을 배우면 우리의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.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배운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수학이 실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?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. 이를테면은 1,000원짜리 사과 한 개 사는데 이제 우리가 10,0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죠? 이것은 수학입니다.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? 1,000원짜리 사과를 10,000원어치 사게 되면 11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굳이 수학적으로 따진다면 11개를 줄 수 있는 가능성, 즉 확률로 그 점을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개 더 주는 사과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또는 10,000원어치 샀는데 한 개가 아니라 2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.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확률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. 물론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빼고 말이죠. 그래서 이 생활상의 가능성을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기 위하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이 수학에서 분화되어서 발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무튼 이 수학이 우리 실생활과는 그다지 똑떨어지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.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수학이라는 것은 논리를 키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. 그 약속을 수학적으로 정의라고 이야기하죠. 이 정의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학에서는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, 둘, 셋, 넷 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
수열의 합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그마라는 이런 기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. 이제 이런 만들어낸 것, 즉 정의 위에 이 논리적 사고를 쌓아 올려서 수학적 사고를 완성시키는 거죠. 이런 논리적 사고가 바로 타당하고 올바른 사실을 쌓아 올려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타당하고 올바른 사실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써야 되죠.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데 이 수학적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논리를 확장시키려는 노력, 그리고 그 노력의 논리의 결실, 이것이 우리의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올라가면 다른 과목도 덩달아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집합을 배웁니다. 자, 이 집합은 왜 배웁니까? 그리고 함수를 배웁니다. 이 함수는 왜 배웁니까? 그리고 우리가 각을 재을 때 1도, 2도, 3도, 30도, 60도, 90도 하는 60분법의 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 라디안이라는 각을 정의하고 사용하게 됩니다. 이 라디안을 왜 정의하여 사용하게 될까요? 그리고 이 로그는 왜 배울까요? 그 다음에 극한은 또 왜 배우겠습니까? 미적분은 왜 배웁니까? 또 벡터에서 말이죠. 이 벡터의 내적은 왜 배우게 될까요?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양이 좀 적어질까봐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. 분명히 무언가 논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단원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수학의 단원들을 왜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수학의 단원들을 배우는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이야 할 때 이 단원들을 적용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을 것입니다. 이제 여기서 수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타납니다.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, 수학을 배우는 각 단원을 배우는 이유, 수학의 각 단원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 수학이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수학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. 뭐라고요? 수학의 각 단원을 배우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자, 이 각 단원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지요. 그리고 이제 학생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. 이제 우리가 수학의 각 단원을 배워서 문제를 풀 때마다 내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학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고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꼭 이렇게 수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오. 더 자세한 점은 017-507-8088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수학의 가벼운 질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